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한국 백혈병 환우회 공동 대표이시자 10개 정도의 이제 환자 단체 대표를 맡고 계신 장기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이제 한국 백혈병 환우회에서 이제 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는 이제 한 10개 환자 단체가 연대했던 한국 환자 단체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 운동 한 지 20년 차 되는 약간 고참에 속하는. 그러면 이렇게 좀 환자 관련 운동을 좀 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아내가 2001년도에 만성 고수dung 백혈병을 진단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은 상황이고, 그때 저는 이제 사법시험 1차 심의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한 11개월 됐을 때, 어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이제 행복했을 때, 이제 그때 아내가 백혈병을 걸렸고, 그 백혈병을 이제 그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침 그 세계 최초의 이제 표적 감염제라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굉장히 효과 좋은 이제 글리백이라는 약을 만나게 됐고, 그 약을 바로는 이제 복용 못하는 상황에 그 약을 복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환자 보호자로 하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단체에서 아예 상근자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께서 원래는 뭐 전혀 그런 증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백혈병 일단은 원인이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내는 출산했으니까 중간중간에 검사도 하잖아요.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졸지에 지금도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23년째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그때 사무실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그 시험 한 6개월 남겨둔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내가 백혈병 딱 진단을 받았을 때 뭐 두 가지 하나, 이제 사법시험 공부는 힘들겠다, 여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미 6개월 선고를 받았으니까 아내가 6개월 뒤에는 이제 이 세상에 없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어찌 보면 저희 인생의 두 가지 목표가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좀 이 법률로 이제 좀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백혈병 딱 걸리는 순간 이제 아내도 잃고 꿈도 열려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제 인생에 돌아봐도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면 그때가 2001년도 10월 27일이거든요. 생생히 기억하죠. 그 제가 약간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동료원에 가니까 백혈병 갔다 큰 병원 가버려서 좀 큰 병원에 갔거든. 가니까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둘째가 이제 11개월 됐으니까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아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집에 남편하고 같이 가서 아이는 집에 두고 어르신한테 맡기고 다시 이제 짐을 사서 오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택시 타고 제가 그 병원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는 그 백지로 쓰는 편지라고 하는 옛날 이제 그 가요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어쨌든 우리 시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아마 택시에서 들었는데, 제 와이프하고 제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두 명 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아내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도 사실은 기억하면 굉장히 힘든 이제 안 좋은 추억이죠, 안 좋은 추억.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삶을 좀 이어나가고 계시고 계세요? 원래 6개월밖에 당연히 못 산다고 했으니까 와이프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입원하고 한 일주일 좀 지났을 때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저하고 아내를 불러서
마침 글리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신약이 남아 있는데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약값이 한 달에 300에서 600만 원인데 우리 와이프는 450만 원.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매달 450만 원 매달 그래서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약은 정말 좋다. 아마 이거 하면 골수이식도 받을 수 있고 아마 장기 생존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값이 워낙 비싸서 저 고시생 신분이었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처가댁도 매달 450만 원 낼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희망을 보긴 봤는데 또 한 번 절망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의 한 번 절망 두 번째는 이제 글리백이 있긴 있는데 그 사먹을 수가 없는 이제 절망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이제 불러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근데 부인은 너무 다행히 우리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제 아이는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약사가 중기, 말기 환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곧 죽을 거니까 이제 그 글리백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 동정적 사용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을 무상으로 주는 그 대상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저희 아내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고 난부터 그 글리백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일주일 만에 혈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암세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10개월 동안 복용을 하고 난 뒤에 언니의 골수로 골수이식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100회도 진단받고 글리백 좋았다가 450만 원 했다가 동정적 사용 제도로 가서 20까지 해서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고. 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내와의 뭐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환자단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좀 최근에는 뭐 어떤 일을 하시거나 저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직장이 이제 두 개잖아요. 한국 백혈병환회와 한국 환자단체협회. 요 두 개 단체가 진짜 백지환장차예요. 왜냐면 백혈병환회는 어떤 단체나 백혈병 진단받은 환자를 도와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경험도 이제 전달해주고 치료비 필요하면 치료비 지원해주고 뭐 혈액이 부족하다면 헌혈자도 구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이제 그 감사하죠. 뭐 가장 좀 감동적인 그런 뭐 사례라든지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했던 거는 그 설명 이야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 그 학생 이름이 뭐 김영희였다요. 영희면 영희가 백혈병 투병을 하다가 그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환자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호자는 하루에 한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희가 이제 중환자실 가서 의식도 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약간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중환자실 가게 되면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옆에 보면 화이트보드, 맨 화이트보드에 이제 펜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거든요. 준비했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주니까 그걸 이렇게 서더래요. 서서 이렇게 딱 돌려주는데 자기가 그 아버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이렇게 어떤 걸 쓸 것 같다 이게 여기다가 사랑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했을 텐데 그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받았었는데 Don't worry라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영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중환자실 이제 가고 자기 중환자실 있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에 아마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기니까 돈 비워리 이렇게 아니고 맞춤보드 문법 틀리면 돈 워리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찌 보면 환자와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투병하는지 보여주고 있나. 아빠 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이제 간호사에게 좀 받았던 뭐 경험이나 뭐 감사한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예전에 저희 아내가 백혈병 치료받을 때 매일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 검사 수치를 이렇게 그 중간고사 기록을 썼으면 이제 성적 이제 순서를 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것처럼
그 병원 그 복도에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 가서 그거 보고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 웃고 어떤 사람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갖다 붙여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항상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딴 분들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저만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쭉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와이프 이제 간호사죠, 간호사 담당 간호사가 본인 왜 그렇게 그 힘들어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수치가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 보호자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수치에 너무 울고 웃지 마시라고 매일 바뀐다. 내일 그 수치 좋으면 웃고 모레 수치 낮으면 또 울고 울 거냐고. 계속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완치될 거라고 하는 확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 수치에 울고 웃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조금만 보니까 진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 그 이야기 듣지 않았으면 주위 분위기 편성돼서 또 매일 아침에 전부 왕창 그 앞에 가가지고 울고 웃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간호사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었으면 아마 치료받는 내내 수치에 울고 웃다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 간호사가 되게 어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좌절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유도 물어봐 주시고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또 기억나는 게 그 저희 아내가 이제 글리백을 그 동정적 사용 제도라고 약을 무상으로 주는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약을 무상으로 주는 게 또 있거든요. 임상시험도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교수님이 진료실에서 이제 이 글리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정적 사용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정적 사용 제도가 뭔지 모르겠고 이름도 안 좋아. 동정적 사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본 임상시험은 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상시험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되게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나가면서 우리 간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간호사가 나가가 설명해 주는데 그 간호사가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어떤 설명이냐. 일단은 우리가 임상시험일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미 알고 임상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이 검증된 이미 약이고 미국 FDA 승인도 다 받은 약이고 그 자세히 설명을 되게 잘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용어수인데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눈높이로 굉장히 쉽게 해줬고 한 30분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승인했죠.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저 생각에는 잘 설명을 못 해줬었으면 사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도 상상하기 힘든 곧 이제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 글리백 묻게 되면 5년 이상 살 확률이 80% 이상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못 믿고 그래서 우리 임상시험이라고 약간 했는데 이제 간호사 정말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간호사가 주사만 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간호사 역할 중에 하나도 사실 이게 그 임상 간호사예요.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좀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이제 기억이죠. 제가 사실은 우리 글리백을 만나게 해줬던 우리 그 담당 교수님하고 그 임상 시험 설명했던 간호사한테는 돈만 있으면 집도 한 채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만큼 저희들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인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닌 분도 계시는데 저는 어쨌든 사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대란 사태도 있어가지고 이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이런 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저희 환자들이 아마 대부분 처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가 없는 그 수련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수련병원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데 항상 전공의들이 주로 보면 대부분 다 주치의를 하고 각종 검사도 대부분 다 이제 전공의들이 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없는 이제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죠. 처음에는 수술도 연기되고 항암치도 연기돼서 실제 돌아가신 분 계신데, 근데 작년 2024년도 아마 2월 달부터인가 그때 지금 하는 이제 전담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이 전담 간호사가 계속 충원이 되면서 이제 전공의의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문의하고 전담 간호사, 이 전담 간호사는 이제 전문 간호사로 포함되겠죠. 요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경험을 또 1년 6개월 동안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전공의가 없는 1년 6개월을 우리가 그 병원 생활도 했고, 또 하나는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그동안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하는 병원 생활을 1년 6개월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채널이 또 간호사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담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뭐 편하게 이거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친숙하다, 되게 친숙하다고 표현할 때 그 주로 많이 이제 언급하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가 되게 이제 친숙하고 마음 편하고 이런데, 어쩌면 병원에 환자에게 친구 같은 이제 의료인은 사실 간호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벽이 있어요. 일단 간호 인력도 현재 병원에서 부족하고, 그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공의가 없는, 그러니까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 생활을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상징적인 게 저는 백혈병 환우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백혈병 혈액암 하면 대표적으로 좀 상징되는 게 골수검사거든요. 근데 골수검사는 예전에는 레지던트 1년차, 정규 1년차가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전문 간호사가 주로 이제 그 골수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골수검사를 했었으면 얼마나 숙련도가 높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게 이 숙련된 이제 간호사에 대한 하나의 약간 신뢰, 그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이제 환자 가족분들이나 이런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뭐 의료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신규 환자, 처음 진단받은 이제 환자하고 재발해서 어쩌면 죽을 확률이 높은 환자를 주로 많이 상담하거든요. 상담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그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또 맞는 이야기 하나 이러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뭐 암이나 백혈병에 진단받으면 누구나 죽음과 직면해 있거든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먼저 자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환자가 알면 힘들 수 있겠는데, 주로 이제 환자 가족들이 질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환자들이 완치에 대한 그 희망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투병 의지가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돼요. 당장에 치료받다가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면 그만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때 붙들 수 있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저는 투병에 있어서 환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힘내서 싸워라. 이제 이 신뢰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던 많은 이제 치료 성적이 좋았던 이제 환자에는 가족들의 의무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없다. 그러면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항상 치료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이제 환자분 포기하지 말고, 다른 환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완치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투병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은 끊임없이 무한한 이제 그런 응원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간호사, 오늘 주제가 간호사인데, 저도 쭉 돌아보니까 제 아내의 투병 과정을 좀 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간호사들이 계시거든요.
한 번도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부터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어쨌든 만나게 될 간호사들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들 그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운동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저는 제일 친구 같은 의료인이 간호사인데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소홀했던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좀 이번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